네, 이슈가 뭐니? 이 시간은 잘 듣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 귀한 정보를 드려요. 세금 줄이는 법, 부동산, 주식 동향까지 각 분야의 일타 강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진짜 복덕방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름 많고 구수하고 확실한 정보를 주실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신데요. 명지대 실물투자분석과 겸임 교수시기도 합니다. 이광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네. 말을 많이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1.5인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주제는 토지거래 허가제 재적용과 탄핵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입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내 사정도 비슷하다. 상담 사연도 좋고요. 혹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됩니다. YTN 앱과 유튜브 댓글창도 모두 열어두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가 이제 다시 적용이 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마무리 수순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반적으로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됐는데 네. 부동산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더 가중되는 그런 그래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책이 뭐 새로운 정부라든가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네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가 다시 지정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네네. 가장 큰 이제 뚜렷한 증거는 거래량에서 나타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게 큰 지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만 보면 1월에 한 3천 건 정도 거래됐거든요. 3천 건? 네. 제법 되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사실 많이 준 거였어요. 예. 그러다가 2월 달에 토지가 해제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6천 건이 거래돼요. 야, 순식간에. 네, 그리고 네. 그 여파가 이어지면서 3월 달에는 거의 한 7천 건 넘게 거래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4월 물론 신고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네네. 현재 기준에서 800건 거래되고 있어요. 어머, 네. 지금 중순이 됐잖아요. 넘어가고 근데 예. 800건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거래량이 굉장히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어서 네. 시장에서 확실히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매수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네네. 그리고 팔려는 사람도 많지 않아서 거래가 크게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토지의 영향이 제일 큰 건가요? 글쎄 비율로 본다면. 일단 단기적 변화는 그게 가장 큰 거죠. 왜냐하면 일단 토지가 해제되면서 네. 갑자기 수요가 확 몰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기다렸던 수요도 네. 갑자기 집도 막 사고 예. 이랬다가 예. 또 저거제가 지정되다 보니까 네. 이제 수요가 올라간 만큼 더 감소폭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군요. 그럼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거에 따르면 새 정부가 되면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되면 이게 좀 나아진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되는가가 중요한데 네. 자산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걸 어떤 걸 의미하냐면 네.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위험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얘기할 때 뭐 위험하다고 표현은 불확실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예측이 안 되는 그렇죠. 거.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어떤 정책이 나올 거냐 이게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현재 위험한 시장이다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향후로 뭐 예비 후보들이라든가 아니면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정책이 어떤 효과를 좀 낼 건지도 네네.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부동산 가격은 공급과의 싸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 대규모 공급을 약속했는데 이게 뭐 제대로 진행이 될까도 걱정이 되고요. 민간 건설사들도 정치적 불안감 때문에 분양을 늦추는 분위기라면서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급을 하면 안정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건 현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줘서 아하. 공급을 늘리겠다. 그러면 집값이 안정되겠지라는 정책을 썼습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어떤 거죠?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늘린다는 말은 뭐냐면 민간한테 공급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이 공급할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조합원들이 그럼 아파트 공급을 언제 사업을 진행하고 하게 될 거예요. 그건 네. 뭐냐면 가격이 오를 때, 즉 내가 돈을 벌 때 공급을 하게 돼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공급을 늘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격을 안정시키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건데 사실은 그 공급의 주체는 돈을 벌려고 공급한다는 거죠. 안 맞네요.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됐던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전 말씀 중에 궁금한 게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라는 대목에서 예를 들어서 3,600세대 아파트를 재건축한다. 근데 이게 재건축했을 때 4,000세대가 된다. 이러면 집이 늘어나는 거지만 3,600세대를 3,600세대 한다. 이러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늘어나는 400세대가 네. 지금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한 가격의 부동산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재건축을 하면 네. 20억 원, 30억 원짜리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그 아파트가 400채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네.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한 아파트는 가격이 높은 아파트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가격이 적당한 아파트여야 돼요. 그렇죠. 그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그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면 사업성이 안 돼서 안 되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찌. 그리고 두 번째는 예.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올려줄게 공급을 많이 해줘라고 하면 네. 앵커님 한번 보세요. 네. 조합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제가 용적률 400% 올려드릴게요. 빨리 공급하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네. 그건 뭐냐면 더 기대하게 돼요. 아이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500% 주겠네. 그렇게. 이래서 공공의 목적으로 민간을 예를 들어서 의도하게 공공의 목적으로 의도하는 건 방향성을 만드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공급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한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집값을 더 일부 지역을 폭등시킨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경기도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과천시고요. 네. 서울에서 목동 지역들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네. 재건축 규제 완화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재건축 규제 완화에서 공급을 늘려나가면 집값이 안정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네. 그런 어떤 기대 심리 네. 그리고 가격이 높은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되면서 네.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을 작용했다는 겁니다. 아니 뭐 이렇게 정책 같은 거 만들 때 자문 같은 거 안 해주세요? 의뢰 오지 않으세요? 자문. 하는데 안 듣죠. 아이고 저런 큰일이네. 자 이제 두 달 후면은 네.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네.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들이 뭐 공약이 아직은,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네네. 대략적으로 이제 방향성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네.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 네. 이제 그러니까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방향성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서 공급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네. 방법인데 네. 좀 더 규제 완화를 더 속도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더 완화해주고 이거 보세요. 어떡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재건축을 제가 400% 해줄게 버텼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0% 해주겠지 그렇죠. 기다리면. 그러니까 그 자기 대신 실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앵커님 그렇습니다. 자기 예언이 실현되죠. 네네. 오히려 안 될 거예요. 다음에 600%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이 구성되면 사실은 오히려 시장이 혼란을 야기시키고 공급이 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정책이 나오거든요. 네. 임대차 입법을 개정하겠다. 예를 들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아니면 전월세 상한제를 그동안 적용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개정하겠다. 이런 공약들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시장의 부작용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네.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힘의 정책도 저희가 좀 기대할 만한 게 아직까지는 없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반대편인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후보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싱크탱크라고 하는 네. 그쪽에 이제 대표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예.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얘기합니다. 어떤 거요? 서울시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주민센터 등을 없애고 네. 거기다 주상복합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민센터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는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그래서 예. 서울에 428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있고요. 예. 428개의 평균 대지 면적이 얼마냐면 300평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곱해줘서 네. 건폐율 90%의 용적률 400%를 적용해서 네. 20평짜리 아파트를 몇 채 만들 수 있냐면 2만 6천 호예요. 2만 6천 호를 만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저는 굉장히 한가한 정책이다.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예. 향후로 변화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 정책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집을 갖고 있으면 집값 올라가겠나 혹은 내가 집이 없으면 집값 떨어지겠지 정책 때문에 정책이 있다니까 또 가지면 안 되겠다. 안타깝지만.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몇 호 정도가 더 있어야 괜찮아져요? 26,000호로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공급만 늘린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슈 앤 피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죠. 공급이 그러네요. 부족하면 네. 그러면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네. 시장의 유통시장을 개선시키면 됩니다.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라. 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현실적인 한계인 땅이 없으니까 네네. 땅이 없으니까. 주민센터라도 없애. 아니 근데 이건 진짜 큰일인 게요. 주민센터의 기능이 굉장합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정말 그 인근에 계신 많은 주민들이 그 안에서 복지 혜택, 교육, 또 그렇죠. 재취업 그렇죠. 정말 많은 걸 하시거든요. 그렇죠. 와, 제가 볼 때 충격적이네. 주민센터 안 가보신 분이에요. 싱크탱크라면서요. 아니 싱크탱크만 뭐 탱크만 했지 주민센터 안 가보셨죠. 탱크만 하고 싱크 안 했다. 아니 탱크 안 했다. 저도 가보면 그 안에서 말씀하신 정말 교육도 많은 걸 하고 하거든요. 어르신분들 거기서 레크레이션도 맞습니다. 하고 예,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투표도 하고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주민센터를 더 좋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제 한번 폐기하겠어요. 네, 분명히. 제발 좀 제발 좀 제발. 양쪽 다 아니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양쪽 다 해주셔라.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등을 책임지는 1등. 안녕하세요. 아이엠뱅크 모델 가수 싸입니다. 상상 그 이상의 놀라움을 만나보세요. 그 이상의 사이드 새로움에 둘러싸이네 나만한 사이드 Imagine more 아이엠뱅크.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 시민이 부르시는 곳 어디든 우리 의회가 바로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광역의회 최초로 만든 현장 민원 담당관이 일상의 어려움을 말끔히 치워드리겠습니다. 적시의 예상과 조례로 여러분의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시민보다 먼저 걱정하고 가장 늦게 안심하는 우리 의회와 함께라면 내일은 봄입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핫한 시사와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한낮의 시사살롱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평일 오후 1시 15분 상암동 살롱에서 시사 한잔 하세요. 저는 굿모닝 굿나이프 진행자 양돈 3호 양수진이었습니다.
네, 이슈앤피플 수요일 순서 이슈가 머니. 오늘 부동산 투자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광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이 도착해 있어서 요 사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6살 직장인입니다. 전 앞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레미안 2차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인중개사의 전화를 받고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그게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던 매도인은 최근 정부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의 아파트 2,200개 단지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자 태도가 돌변했는데요. 매도인이 갑자기 2억을 내린다고 합니다. 사실 내려준다고 하니까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 슬며시 드는 생각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굳이 고점의 내 집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가격 제한을 받으니까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데요. 지금 제가 잘 사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현명하신 광수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와, 46살 직장인이신데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계약을 앞두고 계시대요. 일단 조금 부러운데요. 자,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자, 말씀 좀 듣겠습니다. 그 전에 샵 0945로 여러분의 사정도 또 궁금한 점 보내셔도 좋습니다. 샵 0945입니다. 네, 이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저는 시장을 전망하는 애널리스트니까 시장을 전망해 드리면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제 전망을 예를 들어서 믿고 신뢰하신다면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사실은 저도 틀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니까 네.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네. 저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이런 의사결정할 때는 일단 50%라고 가정을 하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가격이 하락하는데 50%. 여기서 더 네. 가격이 오르는데 50%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의사결정이냐면 이제 두 가지인데 네. 안 샀는데 올랐을 때 네. 하고 예. 그리고 샀는데 내렸을 때 이 두 네. 가지를 비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죠. 자, 예. 근데 안 샀는데 오르잖아요. 네. 그럼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후회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 일단 돈을 잃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더 이상 잃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샀는데 내리잖아요. 네. 이러면 마음은 편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어요. 아하. 실제 돈을 잃으니까. 네네. 자, 이걸 선택할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자, 어렵네. 마음을 안정을 선택할 거냐, 네. 아니면 실리를 선택할 거냐.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괴로움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마음이 편안하면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못 벌 스타일이에요. 저는 마음이 편한 걸 택했어요. 순간적으로. 대부분은 그렇게 선택하시죠. 예. 그래서 이게 선택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라 마라 이걸 결정하시는 거 결정 드리는 것보다 네. 이 두 중에서 진짜 고민을 잘 해보셔라. 그런데 장단점이 있다. 대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는 걸 만약 의사결정하셨다라고 네. 하시면 네. 이제 기술을 좀 쓰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기술이요?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게 더 깎아야 됩니다. 네. 지금 살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깎으세요. 그래서 2억 내려준다고 하잖아요. 예. 2억 내려준다는 기준점은 그 매도인의 호가에 있을 거예요. 네. 호가 말고 네. 최근에 거래된 가격에서 네. 더 내려서 부르십시오. 얼마를 깎아야 돼요? 최대한. 최대한. 네, 최대한. 그러니까 토지가 해제되기 이전 가격이 좋아 보입니다. 그건 평균 한 2, 3억 밑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2, 3억 더 깎으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된 가격에서. 예. 네.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안 팔겠다고 하겠죠. 그러겠죠. 안 팔겠다고. 그냥 하겠죠. 조금 시간을 기다려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올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한 2억 정도 네. 낮춰서 의향 있으세요? 그러면 거래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지금의 시장 상황을 보면. 그래서 최대한 더 깎으려고 노력을 하시라. 네. 그리고 이분이 누군가도 되게 중요합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는가. 그 집을 파시는 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집을 네.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은 더 깎을 여력이 커요. 거주하지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봤더니 이 집은 여기에 삼성동에 집 갖고 있는데 압구정에서 살고 계셔. 그러면
확 깎으십시오. 예. 그런데 반면 거주하고 있는 분이에요. 아. 그럼 협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살 때는 그 집을 누가 갖고 있는가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절대 야. 바로 컨택은 하지 마시고 예, 예. 이제 중개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장님하고 잘 얘기하시고 이렇게 해서 거쳐서 얘기하시면 협상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중개사무소는 안 깎은 금액으로 거래해야 더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아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해야죠. 그 가격이면 난 거래 안 해요. 아. 그러면 중개사 사장님은 거래가 중요한 돼야 게 되니까. 거래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살려고 하시면 더 깎으려고 노력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거주하는 집이냐 투자하고 있는 집이냐가 이렇게 다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여지가 큰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팔고 싶을 가능성이 커요. 네네. 자기가 거주하는 것보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지금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방안 이게 대선에서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김경수 전 지사나 이 전 대표나 김동연 지사, 김두관 전 의원, 이준석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이 다 언급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요즘 세종시 집값이 막 꿈틀꿈틀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단은 그런 이슈도 중요하지만 네. 세종시가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3월에. 예를 들어서 한 300건대 거래되다가 갑자기 700건 이상으로 오르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이슈가 이제 중요한 건데 네. 거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바탕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거의 최대 50% 하락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변화에도 시장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거죠. 아하, 그런데 예. 저는 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슈앤피플 나와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세종시가 변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이슈에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가격이 떨어지면 네. 예의 깊게 보셔야 돼요.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살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이제 지방에서는 가장 먼저 세종시가 일어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만약에 진짜 행정수도 이전이 되면 서울은 좀 숨 쉴 공간이 생겨요? 안 그래요? 네, 그것 때문에 크게 뭐 서울이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부동산 얘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이 질문을 못 주시고 계세요. 네, 지금 이게 사실 어렵기도 하고 너무 변화가 많기도 네, 하고. 네. 근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그 부동산 관련 정책도 크게 이제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죠. 현재 경제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일단 저는 여기에서 무리한 정책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에 맡긴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네. 정치인들이. 근데 시장에 맡긴다는 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과 이제 동일어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단기적으로 하는 것. 보면. 예.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여기에서 시장에 참여하거나 정책을 쓸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에 네. 이제는 정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죠. 네. 정부가 필요한 정책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거예요. 가격이 크게 상승하거나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걸 방지해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가 서울의 전체 아파트 중에서 무려 52%가 투자로 갖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네. 막 집값이 오르면 막 안 팔고 집값이 빠지면 뭐 얹혀 팔고 이러니까 변동성이 큰 거예요. 네네. 집값이 오를 때 투자로 갖고 있으니까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안 팔죠. 안 팔죠. 그러니까 집값이 더 올라요. 아. 그리고 빠질 때는 더 빠질까 봐 투자로 갖고 있으니까 막 팔죠. 아하. 근데 자기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집값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사실 오랫동안 거주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을 높여야 된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떤 정책을 쓰려면 그래? 그러면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을 징벌적으로 세금을 부과했어요. 네네. 근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나그네가 걸어가고 있는데 옷 벗기기 위해서 바람을 쓴 거예요. 아, 햇빛이 아니고. 그렇죠. 예. 이런 정책으로 하면은 오히려 다주택자는 더 안 팝니다. 아하. 이러지 말고
실거주자의 소유 비율을 높이고 오랫동안 사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집에 거주하고 직접 거주하고 오랫동안 거주하는 분들 가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확 올리는 거예요. 이거 좋다. 그러면 예. 투자 경제 주체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거는 뭐냐면 옆에 집이 잘 될 때예요. 배 아픈 게 아니고요. 그게 배 아픈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배 아픈 거를 네. 예를 들어서 의도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오래 살거나 내 집에 거주하면은 훨씬 인센티브가 이익이네. 많네. 나도 이제 투자하지 않고 예. 내 집 한 채 오래 살 거야. 네네. 이런 이거 좋다.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아니 우리 이번 조기 대선에 나오신 대선 후보님들 중에 누군가가 대표님을 좀 모셔서 좀 조언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돈을 주십시오. 예. 네. 그렇죠. 네. 오래 사는 분들한테 이익을 주셔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징벌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책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여야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는 주거복지입니다. 네. 그렇죠. 주거복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정책 하나. 네. 두 번째는 주거복지를 당연히 달성해야 돼요. 네. 주거 취약층이나 청년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좀 다른 정책이 필요해요. 지금까지에는 그러기 위해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해 줬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한테 필요한 건 임대주택이 아니라 질 좋은 공공주택이요. 질 좋은. 조그맣게 그냥 한 채 만들어서 여기 사세요가 아니라 네네. 질 좋은 공공주택을 마련해줘서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주거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질이 좋아야 된다. 아하. 그래서 거기에 살아도 너무 좋아 여기 예. 브랜드도 있고 어허. 이렇게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야, 큰일 났네. 이거 방송에서 해버려가지고 지금 후보들이 다 이거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너무 좋죠. 네네. 제가 바라는 바고요. 사실 토호제 여파 좀 짚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토호제와 관련해서 오늘 이거 하나는 꼭 짚어드리고 가겠다 말씀 주실 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짧아서. 예, 토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까도 잠깐 이제 네. 전해드렸는데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너무 크다. 그래서 위험한 시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 잘 세우시고 시장의 변동성을 잘 주시해야 된다. 자산 시장을 접근할 때 특히 부동산에서는 워낙 큰 규모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선택이 엄청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화가 큰 시장에서는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유의하시고 주의하셔서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꼭 첨언하고 싶은 게 지금은 무리해서 대출 일으켜서 집 살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럼 일단 갖고 있어라. 네. 갖고 있어라. 아니 아까 저희가 그 잘치연 뉴스 시간에 부자들의 행태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간다. 예금하고 채권 사고 금 사고 이러고 있다. 네네.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엎드릴 시기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약간 남았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가 뭐니? 우리 광순의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 명지대 실물투자분석과의 겸임 교수로도 지금 활약하고 계신데요. 이광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